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한 40일 정도 있으면요. 보령에서는 머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선 머드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머드 축제, 진흙탕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날부터 파행이 된 겁니다. 협치한다면서요. 첫날부터 대치입니까? 염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놀라운 사건, 시음용 요구르트를 받아 마셨던 남매, 어지러움증 호소했다 그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개요 짧게 김기혁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2일 오전이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이 판촉 사원 행세를 하면서 이 여성에게 시음을 권했습니다. 요구르트를 건네면서요. 그런데 이 여성이 거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집까지 따라가면서 이 음료수를 마실 것을 권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결국에는 그 여성과 그 집 안에 있던 남자 동생에게 이 음료수를 권하게 됐고 예. 두 명 다 이 음료를 마시고 요구르트죠, 요구르트. 예, 네. 요구르트를 마시고 어지럼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도 이 아파트 단지 4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여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저 남성이 붙잡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히게 됐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결국 24시간 결코 잠들지 않는 그 파수꾼인 CCTV 영상에 걸려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CCTV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구입을 해서 뭘 넣었단 말이죠. 아하. 나중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요구르트에서는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하. 그럼 이게 어떻게 구했느냐? 네. 이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수면제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처방받아가지고 네. 그것을 섞어서 그렇게 범죄에 활용을 한 것이죠. 해당 약품이요. 박기수 교수님, 저게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신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는 없고요. 저렇게 본인이 잠을 못 잔다라고 뭐 이제 호소를 하고 그러면 사실 의사로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예. 제품이고. 네.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에서 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실제로 불면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짓말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하. 지금 이게 맞다면 범죄 행위를 위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지금 여기도 있지만 자기가 자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렇게 먹다 보면은 지금 뭐 울렁증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 어지럼증도 있고요. 네. 최대는 뭐 수면하다가 진짜 아주 급도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악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은 지금 불면증이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약품을 구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이걸 요구르트에 넣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일면식도 없던 남녀에게 제공을 했을까요? 이게 뭔가 사실 이상하잖아요. 이 경찰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범행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짐작하는 것은 아마도 성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야구르트 안에 그 졸피뎀이라는 그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집까지 찾아가서 집요하게 먹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남성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실제로 처벌까지 받았던 전력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는 일단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단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로 가정을 하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저 범행 동기 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질도 나쁘지만 또 다른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정말로
우유 제품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외판원 판매업에 종사하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착하신 분들 그분들까지 이제 다 오해받게 생겼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범행 동기 낱낱이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에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작은 거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가수 송가인 씨 그리고 개그우먼 박나래 씨인데요. 일단은 송가인 씨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송가인이 최근 학대견을 돕기 위해 직접 후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아하. 지난 4일에 이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학사모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바자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름도 잘 지었네요. 학사모. 예, 학사모, 예. 세상에. 그렇죠. 이 외우기가 쉽죠. 네. 여기에 이제 송가인 씨가 나타나서 뭐 안경이라든지 모자, 사과즙 같은 이런 기부 물품을 판매하는데 함께 그 손을 거들었고요. 네. 그리고 원래 라이브 방송을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네. 3시간까지 길어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송가인 씨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손님들을 이제 응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 송가인 씨의 모습 직접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모와 함께하는 당신은? 내 인생의 기인이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여라.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반려견 분들 또 키우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너무 좋은 일이니까 기꺼이 이렇게 동참해서 저도 후원금 이번에 또 냈어요. 그래서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 정말 저 장면에서 두 가지에 저는 놀랍니다. 그냥 저런 이 라이브 방송 정말 이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무대가 아닌데도 한 곡을 부르더라도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이 정말 프로다웠고, 그리고 정말 안진영 기자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탑 클래스에 들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 송가인 씨가 좋은 일 한다니까 그동안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진짜 나 시간이 없어 이랬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송가인 씨를 보면요, 결국 선행이라는 건요,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우러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송가인 씨가 지난 3월 그 유산슬 유재석 씨죠. 네. 함께 이별의 부산 버스 정류장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로 인한 본인의 가창료 그리고 음원 수익을요, 오늘 바로 전국 재구호협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면역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송가인 씨는 앞서서도요, 이미 대구 지역에도 기부금을 전달하고 계속적으로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발표한 리메이크 신곡 화류춘몽이 있는데 아하. 이 노래의 음원 수익 역시 기꺼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혹시라도 저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요즘 뭐 돈방석 올랐는데 뭐 저 정도는 뭐 껌이겠지 뭐 이렇게 하는 생각한 사람 있을까요? 글쎄 돈이 많은 거하고는 꾸준히 저렇게 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어떤 사람들 중에는 뭐 100원 채우려고 99원 가진 사람이 이런 거 뺏어가는 그런 그러네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그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를 하면서 두 부류를 얘기했는데 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사람 그리고 최전방에서 지키는 국군 장병들 이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4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어치 더 일하자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그 바로 이분 같은 경우에 다음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냐면 국악인에 대해서 후원을 하겠다라고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선행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정말로 이름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름처럼 음원 수익을 기부한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속의 슬픈 정류장 눈물 젖은 버스를 타면 당신이 생각나 차츰 밖에 비가 내리네 사는 사람 이별을 닮아서 사랑했었다 말하네 사랑은 내리고 이별을 태우고 버스는 달려가네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저 리듬이 진짜 착착 감기는데 그런데요. 정말 저 마음씨 다른 분들한테 다 퍼뜨리고 있는데 그러면 김기화 아나운서 정작 또 등잔 밑이 없다고 주변 분들한테는 소홀할까요, 송가인 씨가? 송가인 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주변 동료들도 참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송가인 씨가 박나래 씨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해요. 아하. 그 선물이 바로 조기라고 합니다. 아하. 이 박나래 씨가 선물 받은 것을 SNS에 인증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 네. 저 사진이 이제 선물 받은 조기였고요. 네. 이거를 실제로 박나래 씨가 이제 요리를 해서 조기 이제 탕인가요? 네. 네. 조기탕을 끓인 그 사진까지도 게재를 했습니다. 네. 이 박나래 씨랑 고향이 좀 같다고 하는데 아하. 이렇게 이제 챙기는 모습도 참 네. 아름답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두 분의 접점이 일단 고향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하. 일단 송가인 씨는 전라도 진도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목포 출신입니다. 아. 근데 송가인 씨가 이제 본인의 생애 첫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도 키가 153이고 박나래 씨는 키가 148입니다. 아하. 키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고향도 이제 가깝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다라면서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둘 다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송가인 씨도 한 8년 정도 그리고 박나래 씨도 12년 정도 무명 생활이 있었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진 이후로 서로를 저렇게 좀 살뜰히 챙기면서 그러네요. 그 친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송가인 씨는 요즘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무명 시절 때 음반도 여러 장 냈다는 거 이제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박나래 씨가 대체 무명 생활을 얼마나 했던 거예요? 일단 송가인 씨가 8년이었죠. 네. 사실 그 트롯 오디션 나갔을 때도 소속사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본인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직접 의상을 준비했었는데 어허. 박나래 씨는 8년을 넘어서 12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대박 사건이네요. 고 이때부터요. 뭐 VJ부터 해서 판매원까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 심지어 방송을 한번 타보겠다고 일반인이 출연할 수 있는 방송을 다 찾아다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무속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짜 무당으로 가서 막 우는 연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만큼 방송이 하고 싶었던 건데요. 당시 방송 한두 개 정도 했는데 출연료도 얼마 안 될 때니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어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는요. 주변에 있던 무속인 언니가 얘기를 했대요. 일을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한번 구슬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굿 한 번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또 연예인 D씨를 받아서 구슬 27만 원에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박나래 씨 본인 네. 얘기했던 실화고요. 연예인 DC.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옥수역 근처에 있는 400년 된 나무 옆에서 했는데 구슬한 뒤에도 일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무속인 언니가 미안해서 굿 비용을 돌려줬다고 해요. 옥수역 근처 그 나무요. 뭔가 제가 오다가다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왜 희한한 건요. 왜 이리 개그맨들 옆에는요. 개그 소재로 쓰일만한 이런 남들에게는 안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기는 뭐랄까 양재민 변호사님 그동안 무명 시절에 그 한이 다 쌓이고 쌓여 승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무명 생활이 이렇게 길어서 그런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방송을 맞아요. 하고 또 분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검정 고무신 기영이부터 조커, 뭐 유병재 씨 정말 너무 많아서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영이. 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네. 저렇게 분장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씩 박나래 씨가 이제 이름도 알리기 시작했고 인기도 얻기 시작했고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박나래 씨가 저런 분장을 하고 나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다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 왼쪽 사진에서 누가 대포권 씨예요, 진짜로? 네. 키 크신 분이 이제 대부분 씨인데 네. 정말 저렇게 똑같이 분장을 하려면 화장품을 아무래도 독하고 센 걸 많이 야. 발라야 될 텐데 그만큼 좀 고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흔히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잖아. 닮은 정도를 정말로 거의 비슷합니다. 영화 히말라야 황정민 씨도 그렇고 삼국지에 저거 누구를 흉내를 조조 장비입니까? 하여튼 엄청난데 그런데 박기수 교수님 저렇게 분장하는 거 부모님 보실 때 아이고 내 귀한 딸이 먹고 살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실까요? 어떨까요?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저렇게 분장하는 게 엄마 입장 박나래 어머니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나 하셨어요. 아하. 보니까 저렇게 우스꽝스럽고 저렇게 분장을 하는 게 너무 가슴이 그러실 아팠다. 거예요. 예, 네.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항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 공격하는 게 당하는 어떤 그런 게 많으니까 그렇게 굽고 키가 이제 148cm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하죠. 굉장히 아담해서 이 연예대상을 2019년에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박나래 씨 진짜 진 면모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는 키는 저기 하지만 아담하지만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이제 키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는 우리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 네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과학적 지식은 모두 다 큰 거인 위에 어깨 위에 앉아서 자기가 만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과학적 지식을 자기가 조금 보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박나래 저분도 키는 아담하지만 네. 속은 정말 누구보다도 꽉 찬 그러니까요.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요.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와, 왜 저렇게 하고 이 뭐 돈벌이 하지 밥벌이 하지 하겠지만요. 그건 하수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고 이주일 선생님을 떠올리면 항상 뭐가 생각나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남들한테 웃음을 주는 겁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지금도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 유명한 대사처럼 박나래 씨 저렇게 망가지지만 늘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진영 기자님 박나래 씨 하면 집안에 있는 그 유명한 공간 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나래바입니다. 나래바. 네. 집에 정말 바를 만들어 놓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박나래 씨가 무명 시절에 선후배들에게 너무 많이 얻어먹었다는 거죠. 이제 본인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들을 걷어먹이고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나래바를 운영을 했던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이 또 토크 아이템이 돼서 박나래 씨를 올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그래요? 있거든요. 실제로 이 나래바에 다녀왔던 개그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오는 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요? 하더라고요. 왜냐면 박나래 씨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계속 뭔가를 먹이고 네, 뭐 술과 음식들을 주는 네. 걸 텐데 그래서 어느 날 들어갔다 나와봤더니 이틀이 지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네. 자, 정말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얘기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잘 됐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김지민 씨랑 해가지고 남성분들하고 이제 홍대에서 유명한 양꼬치 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새벽 2시인가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제가 소리 취해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예,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자니까 냅두고 거기 있던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설마. 아니 계산을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핸드폰 찾으려고 주머니를 딱 뒤졌는데 주머니 보니까 양꼬치가 있더라고요. 양꼬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아니요. 생 양꼬치가. 양꼬치. 제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거기 있는 양꼬치를 싸가서 집에서 구워 먹겠다고. 근데 챙긴 거예요. 챙겼더니 사장님이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꼬치는 반납해야 된다고 하더니 그걸 앉아갖고 걔도 꼬치를 그냥 고기를 다 빼가지고. 고기만 빼가지고. 됐죠? 나 집에 가서 구워 먹으면 다 해? 그래가지고.
진정한 프로네요. 자신의 굴욕적인 사건을 저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 나래바가 근데 처음에 지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진화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4번의 변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국식 포차로 지어졌다가 아하. 그 다음에는 좀 모던 펍 분위기를 따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홍콩 컨셉에 이어서 지금은 프랑스 살롱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남동에 이제 고급 빌라로 4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아하. 그러면서 굉장한 이 한강뷰를 자랑하는 집에 그 프랑스 살롱의 분위기의 그 나래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이 집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주변에서 아 이거 집 산 거냐 했더니 당당하게 월세다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월세로 저렇게 큰 금액을 내고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박나래 씨가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는 네. 얘기죠. 나래 누나 제가 누나로 모시기 전에 나래바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오랜 뭔가 역경을 딛고 지금은 당당하게 정상에 서 있는 박나래 씨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낼 것 같고요. 뉴스파이터도 그 응원의 박수에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규 씨 하면은 뭐 예전에 뭐예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쌍칼 형님 그런 역할만 기억날 텐데 아이언맨이 됐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김계관 아나운서? 예, 박준규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네. 출연을 해서 본인의 약간 아픔을 고백을 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심장 쪽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수술이 심장 쪽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아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수술을 이제 받았으니까 당신이 진정한 아이언맨이네. 아하.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좀 네. 아픔을 이제 웃음으로 좀 승화시킨 그러네요. 이야기죠. 스텐트 삽입술 뭔가 좀 건강적으로 상당한 걱정될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박기수 교수님. 예, 이제 이분이 이제 당뇨도 있고 아마 집안 이제 내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관이 계속 이제 운동을 안 하거나 네. 이른바 지방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혈관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데서 터지면 괜찮은데 사실 뇌 쪽에서 터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아하. 상황인데 그런 건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심장 쪽에 하고 있는 스텐트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박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삽입을 삽입을. 하다 보니까 아하, 네. 이제 우스개 얘기로 나도 이제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처럼.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언맨이 것이죠. 여기 가슴팍에 뭔가 장치가 있잖아요. 아마 네, 그런 걸 네. 연상시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준규 씨가 건강을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바로 가족력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당뇨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아하. 지금 매일 약을 드시고 음식 조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준규 씨도 나도 뭔가 당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혈당 수치를 재봤는데 높게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음식 조절을 안 해도 이게 혈당 수치가 금방 오르는 그런 혈당 수치가 금방 올라서 본인도 뭔가 당뇨에 대한 좀 공포감도 있고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늘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준규 씨의 아버지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고 박노식 배우인데 근데 부친의 투병 얘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안지윤 기자님. 네, 본인의 지금 건강 상태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박노식 씨는 1960에 70년대 한국 영화를 풍미했던 액션 스타였습니다. 한 300편 정도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네. 영화 제목 몰라도 이 캐릭터는 기억하실 거예요. 마도로스 박, 용파리. 맞아요. 이 캐릭터를 전부 다 박노식 씨가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2세가 박준규 씨고 네. 아들인 박종찬, 박종혁 군 역시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3대째 배우 집안입니다. 저 선 굵은 연기는 아버지께 고스란히 DNA를 받은 걸까요, 오윤성 교수님? 실제로 이제 박노식 씨라 그러면 장동희, 뭐 최무령, 김진규 해가지고 당시 정말 풍미했던 분이고 그랬죠. 바로 여기 충무로 역에 가셔도 벽의 인물화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격 배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바로 이 박준규 씨가 처음에는 나는 아버지보다 더 연기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약간 좀 바꿨어요. 아버지 반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쌍칼, 네. 쌍칼과 관련돼가 야인시대 쌍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 이 큰 나무 아래 있으면요, 그게 그 그늘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했었던 것을 본인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일생 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데뷔는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늦게 빛을 발한 배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지윤 기자님. 네, 실제로 사실 연예인 2세로서 대표적으로도 최민수 씨가 있는데요. 박노식 씨가 그 최무룡 씨의 아들이죠. 동료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봤는데 모래시계 최민수 씨를 보고서는 매일 칭찬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박준규 씨가 굉장히 속이 상했다는 거죠. 비교당한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러겠네. 그런데 2002년에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쌍칼 역을 맡아가지고 드디어 스타덤에 올랐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네. 박준규 씨가요, 선 굵은 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매력 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조금 그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저를 떠올리면 박준규 아들이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타고난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복에 겨운 고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네 아버지를 비교할 것이고 네 할아버지를 비교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해두어라라고 얘기를 항상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 알아듣고 지금도 어디 가면 누구 아들이라는 소리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걸 아예 뭐 좋게 받아들여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볼 때는 둘 다 잘 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3대가 배우로 하기가 또 쉽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양재민 변호사님 박준규 씨가 이제 힘든 거 다 내려놨을 것 같은데 지금 빚을 갚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나이 50대인데 7억 원대 이제 빚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도 2대나 팔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뮤지컬 제작 사업을 했다가 이게 좀 안 좋아져서 빚까지 지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뮤지컬 관람객 수가 급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업자마저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 빚을 본인이 스스로 다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박준규 씨를 늘 응원해준 든든한 분이 계셨다는데 누굽니까? 지난해 박준규 씨가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커피차가 온 겁니다. 누가 보냈냐면 박선빈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막내 누나거든요. 근데 이미 세상을 떠난 누나가 그 이름을 보내준 겁니다. 그만큼 동생을 끔찍히 아꼈는데 이런 누나의 마음을 보면서 어디선가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늘 우리한테 선 굵고 또 허스키한 목소리만 그런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박준규 씨인데 이런 아픈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숨겨가면서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 많은 시청자들한테 오히려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